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5월 초가 되면 대전 외곽의 작은 텃밭에도 사람 발소리가 잦아집니다. 어린이날 전후가 되면 장터에는 고추 모종, 토마토 모종, 가지 모종이 줄지어 놓이고 사람들은 올해는 늦지 말아야겠다며 서둘러 손수레를 끕니다. 김영수는 올해 79입니다. 그는 아침밥을 먹고 난 뒤 천천히 장갑을 끼고 마당 끝 텃밭으로 나왔습니다. 옆집 박철수도 벌써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75인데 마음은 늘 먼저 달려갑니다. 그는 이웃집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벌써 비닐까지 다 덮었어요. 우리도 오늘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는 대답 대신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흙이 너무 쉽게 부서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 흙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종은 하루 이틀 늦게 심는다고 큰일 나는 것이 아니네. 하지만 준비 안 된 흙에 들어가면 어린 뿌리는 처음부터 힘을 잃을 수 있어. 박철수는 삽을 내려놓고 김영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5월 모종은 날씨만 보고 심는 것이 아니야. 낮 기온이 따뜻해도 흙 속은 아직 차갑고 겉보기에는 반듯한 두둑이어도 안쪽에는 지난 봄의 뿌리와 마른 풀이 남아있을 수 있네. 비닐을 덮으면 밭은 금방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 문제가 그대로 숨어 있으면 모종만 고생하지. 비닐을 덮기 전에 흙이 어떤지, 벌레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물기가 남아있는지, 거름이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먼저 봐야 해. 오늘은 그 4가지만 차근차근 보면 되네. 그러면 여름 내내 밭을 따라다니며 속상해할 일이 조금은 줄어들 거야. 그 말에 박철수는 급하던 숨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사실 그도 작년에 서둘러 심은 고추 몇 포기가 며칠 만에 축 처졌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부족한 줄만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흙을 보지 않고 모종만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밭일은 빠른 손보다 먼저 보는 눈이 더 중요하네, 철수야. 빠른 손보다 먼저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김영수는 밭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철수도 삽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두둑 아래 흙은 아직 밤 기운을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먼저 지난 가을에 뽑아두었던 마른 줄기와 오래된 뿌리 조각을 골라냈습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흙에 묻혀도 괜찮지 않습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텃밭일수록 이런 것부터 봐야 하네. 겉으로는 마른 풀처럼 보여도 그 아래에 벌레가 숨거나 흙이 뭉쳐 있을 수 있어. 그는 삽으로 흙을 얕게 떠서 손으로 부수었습니다. 그 안에는 잔뿌리와 덜 썩은 풀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가까이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고추 모종이 쓰러질 때 꼭 잎부터 나빠지는 것은 아니야. 어떤 때는 저녁까지 멀쩡하던 모종이 아침에 가보면 밑동 가까이에서 힘없이 누워있지. 그럴 때는 물만 생각하지 말고 흙 속을 한번 봐야 하네. 박철수는 작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싱싱하던 모종 2포기가 어느 날 아침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부족한 줄 알고 계속 물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다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세미나방 유충 같은 것은 낮에는 잘 보이지 않고 밤에 어린 줄기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금뱅이도 뿌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네. 물론 모든 문제가 벌레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밭을 만들 때 흙을 살피면 미리 줄일 수 있는 걱정이 있지. 그는 오래된 뿌리, 굳은 흙덩이, 풀찌꺼기를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약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밭을 깨끗하게 보고 흙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상한 벌레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시작이야. 농자재를 써야 할 때도 제품 설명을 잘 읽고 애매하면 농자재 가게나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는 게 안전하네. 박철수는 삽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흙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두둑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모종을 심을 자리가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종을 심을 자리가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자 박철수의 마음도 다시 바빠졌습니다. 흙을 한번 뒤집어 보니 이제 뭔가 시작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밭둑 옆에 쌓아둔 퇴비 포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퇴비 넣고 석회도 뿌리고 비료까지 섞은 다음에 바로 비닐 덮으면 되겠네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마음은 알겠네. 주말에 시간 내서 밭에 나오면 오늘 다 끝내고 싶지. 하지만 흙도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받으면 숨이 가빠지네. 마침 이정숙이 마당에서 물병을 들고 나오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심어요. 모종 사오면 바로 심는 줄 알았는데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방부터 치우는 것과 같아. 방이 어질러져 있는데 손님부터 안 치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소. 모종도 마찬가지요. 뿌리가 들어갈 자리가 먼저 편안해야 하오. 그는 퇴비 포대를 손으로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잘 부숙된 퇴비는 흙을 부드럽게 해주지만 덜 익은 퇴비가 들어가면 흙 속에서 계속 분해되며 열과 냄새가 날 수 있네. 거기에 석회와 비료까지 한꺼번에 넣고 바로 비닐을 덮으면 어린 뿌리가 처음 만나는 흙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 모종은 죽지 않더라도 며칠 동안 잎이 축 처지고 새 뿌리를 내리는 힘이 늦어질 수 있지. 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는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퇴비를 많이 넣으면 좋을 줄 알았고 비료도 넉넉하면 더 잘 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은 뒤 며칠 동안 고추 모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누렇게 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수는 그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밭은 많이 넣는다고 바로 좋아지는 곳이 아니네. 알맞게 넣고 골고루 섞고 흙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날 두 사람은 모종을 바로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비는 잘 부숙된 것만 골라 적당히 흩어주고 석회와 비료는 한꺼번에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양은 제품 설명을 확인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농자재 가게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철수는 조금 아쉬운 듯 했지만 마음 한쪽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게으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흙이 숨을 고르는 동안 사람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흙이 숨을 고르는 동안 두 사람도 잠시 밭둑에 앉아 쉬었습니다. 박철수는 아직 덮지 않은 비닐 뭉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비닐을 덮어놓으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비닐을 덮으면 밭이 금방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 풀도 덜 날 것 같고 두둑도 반듯해 보이네. 그런데 비닐은 없는 물을 만들어주는 물건이 아니야. 이미 흙 속에 있는 물기를 붙잡아주는 물건이지.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집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치자 흙은 조금 뭉치다가 이내 부드럽게 갈라졌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그 흙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너무 질지도 않고 너무 바싹 마르지도 않았지. 만약 손에 쥐자마자 먼지처럼 흩어지는 흙이라면 그 위에 비닐을 덮어도 속은 계속 마른 채로 남을 수 있어. 나중에 비가 와도 물이 비닐 위를 타고 양쪽으로 흘러버리면 정작 모종 뿌리가 있는 자리는 목이 마른 채로 있네. 박철수는 그제야 비닐 아래 흙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비닐을 덮으면 물 걱정이 줄어든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말을 듣고 보니 처음부터 마른 흙을 덮어놓고 물이 오래가기를 바란 것은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빈 항아리에 뚜껑만 덮어놓고 물이 차기를 기다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마당에서 작은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김영수는 물을 한꺼번에 쏟지 않고 두둑 위에 천천히 나누어 부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는 말했습니다. 물은 겉만 적시려고 주는 것이 아니야. 어린 뿌리가 처음 붙잡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비가 온 다음 날 비닐을 덮을 수 있으면 좋고 비가 없으면 이렇게 천천히 적신 뒤에 덮는 편이 낫네. 박철수는 손바닥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비닐보다 물길부터 보는 거네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겉모습이 반듯한 밭보다 속에 물기가 남아있는 밭이 모종에게는 더 고마운 밭이네. 속에 물기가 남아있는 밭이 모종에게는 더 고마운 밭이라는 말을 듣고 박철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비닐을 덮는 일보다 그 아래에서 뿌리가 어떻게 지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물이 스며든 두둑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추나 토마토는 처음에 뿌리가 자리를 잘 잡아야 나중에 꽃도 편하게 피고 열매도 덜 힘들어하네. 처음부터 뿌리가 지치면 겉으로는 크는 것 같아도 한여름에 금방 표시가 나지.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열매 끝이 까맣게 변하는 것도 뿌리 때문입니까? 김영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밭 옆에 놓인 물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한 가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 고추나 토마토 열매 끝부분이 상하는 것은 영양이 부족해서만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이 들쑥날쑥하거나 뿌리가 약하거나 흙이 너무 마르다가 갑자기 젖는 일이 반복되어도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엇을 더 넣자고 생각하기 전에 뿌리가 편한지, 물이 고르게 가는지, 거름이 너무 강하지 않은지 먼저 봐야 하네. 그는 손가락으로 두둑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흙은 물을 머금었지만 질척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영양이 있어도 뿌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열매까지 가지 못하네. 집안 부엌에 밥이 차려져 있어도 방까지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아. 식물도 길이 필요해. 그 길이 바로 건강한 뿌리이고 너무 마르지도 너무 젖지도 않은 흙이네. 박철수는 작년에 칼슘제만 계속 뿌렸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무언가 하나만 더 넣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풍소 같은 미량 요소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아주 조금만 필요한 것이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제품마다 사용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설명을 보고 써야 하네. 모르면 농자재 가게에 물어보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 이정숙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밭도 사람 마음처럼 한쪽으로만 밀어붙이면 힘들어지는군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고추밭은 많이 넣는 밭보다 고르게 지켜주는 밭이 오래가오. 고르게 지켜주는 밭이 오래간다는 말을 끝으로 김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철수도 따라 일어나 두둑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두둑은 빨리 비닐을 덮고 모종을 꽂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래에 숨어있는 흙의 숨, 물의 자리, 뿌리의 길이 먼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네. 비닐 덮기 전에 4번만 허리를 굽히면 되네. 첫 번째는 흙을 보려고 굽히는 것이네. 진한 작물의 뿌리, 마른 풀, 굳은 흙덩이, 눈에 보이는 벌레가 있는지 살피는 거지. 모종을 보기 전에 흙을 먼저 보는 습관이 밭을 편하게 만드네. 그는 두둑 가운데를 가볍게 밟아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너무 급하게 많은 것을 받지 않았는지 보려고 굽히는 것이네. 퇴비, 석회, 비료를 욕심껏 한꺼번에 넣고 바로 덮으면 겉은 준비된 것 같아도 속은 아직 바쁠 수 있네. 흙도 쉬어야 하고 어린 뿌리도 부드러운 자리를 만나야 하네. 김영수는 다시 손바닥으로 흙을 쥐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기를 보려고 굽히는 것이네. 비닐은 물을 만들어주지 않네. 있는 물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러니 너무 마른 흙에는 먼저 물이 스며들 시간을 주고 손에 쥐었을 때 적당히 뭉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네. 마지막으로 그는 모종을 심을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 번째는 나중에 뿌리를 생각하려고 굽히는 것이네. 고추와 토마토는 심는 날보다 심은 뒤의 날들이 더 길어. 물이 고르고 거름이 지나치지 않고 뿌리가 편해야 열매도 끝까지 힘을 받네. 박철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허리를 4번 굽히는 일이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진 줄 몰랐습니다. 김영수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밭일은 허리를 굽히는 일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네. 흙을 먼저 보면 모종도 사람도 덜 힘들어지지. 그 말이 박철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두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남의 밭보다 늦은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늦어도 제대로 준비하는 일이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수는 비닐을 곧바로 펼치지 않고 두둑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오늘 다 끝내지 못해도 괜찮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작년에는 내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모종만 튼튼하면 되는 줄 알았지 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종만 보내. 잎이 푸르고 줄기가 굵으면 마음이 놓이지. 하지만 모종은 혼자 크는 것이 아니야. 흙이 받아주고 물이 붙잡아주고 뿌리가 숨쉴 자리가 있어야 하네. 이정숙은 마당 끝에서 빈 물통을 정리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추는 조금 늦게 심어도 마음이 편하겠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 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자리를 먼저 살피는 것이요. 밭일은 남보다 먼저 끝내는 일이 아니라 여름까지 이어질 일을 미리 줄여놓는 일이요. 그는 오늘 살핀 4가지를 다시 천천히 짚었습니다. 첫째, 모종을 보기 전에 흙을 먼저 봅니다.
오래된 뿌리와 풀찌꺼기, 굳은 흙덩이, 눈에 보이는 벌레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둘째, 퇴비와 석회와 비료는 욕심으로 한꺼번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흙도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닐은 마른 흙을 살리는 물건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물기를 지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덮기 전에 흙의 촉촉함을 손으로 확인합니다. 넷째, 고추와 토마토는 뿌리와 물과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무엇 하나를 많이 넣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균형을 지켜주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박철수는 비닐 뭉치를 다시 묶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종을 심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밭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심는 것만 일이 아니야. 심기 전에 멈추어 보는 것도 큰 일이네. 그 멈춤이 나중에 물통을 덜 들게 하고 허리를 덜 굽히게 하고 괜한 걱정을 줄여주지. 해가 조금 높아지자 두둑 위에 흙빛이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아직 모종은 심기지 않았지만 밭은 이미 한결 차분해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빈 고랑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밭이 조용해 보일 때가 가장 좋은 시작일 때도 있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빨라졌던 손끝을 천천히 폈습니다. 그에게 오늘의 밭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오히려 오래 버틸 준비를 시작한 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마음속 조급함도 함께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는 급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이웃밭보다 하루쯤 더 늦어도 괜찮겠습니다.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하루 늦어도 뿌리가 편하면 그게 더 빠른 길일 때가 있네. 오늘 여러분의 밭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5월 초가 되면 마음은 바쁘고 장터의 모종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비닐을 덮기 전에 잠깐만 멈추어 보십시오. 흙을 한번 만져보고 지난 작물의 흔적을 살펴보고 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걸음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작은 확인 하나가 여름 텃밭의 수고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5월 모종을 심기 전에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니까? 혹시 새 모종이 처음부터 힘을 못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5월에 고추나 토마토 모종을 준비하는 이웃에게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작은 텃밭은 빠르게 끝내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살피며 계절을 함께 건너는 곳입니다.